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메이크업을 먼저 막 했어요, 기분 좋게. 그래서 인스타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은 말씀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가방 소개에 관련한 그런 컨텐츠를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1편이랑 2편으로 나눠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편은 좀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좀 명품 브랜드까지 가방을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 좀 중저가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부터 그냥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던 가방,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1편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서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 인생 첫 명품백인데, 구찌 마틀라세 가방입니다. 이 가방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구매할 때는 사실 이 가방이 뭐 그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가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행을 크게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약간 유행을 타는 가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엔 손이 잘 안 간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죽이 캐비어 소재나 사피아노 소재가 아니라서 가까이 보시면 되게 부드러운 가죽이거든요. 부들부들 보들보들. 그래서 좀 손톱이 날카로울 때 이 가방을 잘못 만지면 기스가 좀 상대적으로 쉽게 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단점은, 지금 영상 속에선 그렇게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이 마틀라스 백이 그렇게 좀 힘 있는 그런 가죽이 아니라서 그런지 산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막 보관할 때 안에 이제 충전재를 좀 잘 넣어서 보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이렇게 접히면서 그냥 힘없이 약간 각이 무너져서 제가 그 뒤로 이 가방을 더 안 들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근데 가방의 수납력도 나쁘지 않고 사실 되게 적당한 크기감을 가져서 오히려 지금보다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면 더 예쁘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 첫 명품이었던 마틀라스 백이었고요. 두 번째도 구찌 가방인데, 이건 제가 Q&A에서 구매한 걸 후회하는 가방에 꼽았던 그 가방이 바로 이거거든요. 뭔가 이런 구찌 캔버스 패턴이나 이런 시그니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엄청 무난하고 그냥 캐주얼한 룩이랑도 되게 잘 붙고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손이 되게 자주 갔고, 이 구찌 캔버스가 되게 튼튼하다 보니까 그냥 막 들어도 상관이 없어서 편하게 잘 메고 다녔는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떻게 명품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고 만들 수 있을까 싶었던,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가방끈이 달려있는 이 연결고리, 이 연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한 4, 5만 원 정도 되는 가방만 구매를 해도 요즘에는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달고 있는 가방이 많거든요. 가방을 막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은 가방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근데 이게 가방은 그냥 이렇게 어깨에 얌전히 걸고 다니는 건데 가방이 뒤집어질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뭔가 물건을 꺼내거나 아니면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들거나 할 때도 이 끈이 아래로 그냥 딱 내려가면서 쉽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구매를 할 땐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실사용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기 옆부분도 보통 끈 길이를 조절하고 이쪽에 그런 시계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가죽 디테일이 있는 가방들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냥 가방끈이 이렇게 나풀나풀 되는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왠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쪽 지퍼를 여닫는 부분에 이런 구찌 참들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도 들고 다니면 약간 좀 시끄러워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그런데, 이 구찌 캔버스가 그냥 이렇게 스크래치나 뭐 물 묻고 하면 다 닦여요. 근데 이 가방 이 모서리 부분이 내가 막 엄청 아껴가면서 들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루이비통 캔버스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은 해짐이 발생하는 게 조금 쉽고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점만 말했으니까 장점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되게 구찌의 시그니처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 WG 로고도 있고 시그니처 컬러도 들어가 있고 이 로고 플레이들도 다 있어서 뭔가 멀리서 봐도 저건 구찌백이구나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템이 될 수 있지만 작년에도 진짜 이 가방은 한 번인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루이비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는 되게 유명하고 인기 많은 가방인데 포쉐트 메티스라는 가방이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가방이에요. 크기감도 되게 좋고 수납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손이 자주 갔던,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뭐 비 오는 날에도 들고 되게 편하게 막 들었는데도 지금 보면은 기스가 거의 안 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죽이 해져 있는 부분도 없고 약간 연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카우 핸들 부분이 이쪽이 되게 뽀얀, 되게 밝은 아이보리 핑크 약간 이런 컬러인데 시간이 좀 지나고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에이징이 됐기 때문에 컬러가 좀 이렇게 진해졌어요. 근데 너무 밝은 것보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노래진 카우 부분이 오히려 이 캔버스랑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애정이 가는 그런 가방이에요. 크로스로 들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클래식하게 들어도 너무 예쁘고 옷을 입을 때 약간 힘을 빼도 이 가방을 들면 되게 포인트를 딱 줄 수 있는 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이 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3등분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모노그램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뭔가 촌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빈티지하고 멋스럽고 질리지 않게 들 수 있는 패턴이라서 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방은 버버리에서 구매를 한 가방이고 제가 버버리 시즌오프 세일을 할 때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버버리 영국 공홈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사실 한 80%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디자인이나 수납력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되게 큰 하자가 있어요. 제가 구매한 그레이스백이 그냥 단색 가죽으로 된 가방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살짝 다른 이런 가방 디테일이 있거든요. 가방 뒷부분에도 이쪽 위랑 아랫부분에 되게 보드라운 그런 스웨이드 같은 질감의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뒤쪽 부분이 까맣게 이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그날 착장이 하얀 색깔 바지에다가 위에 파랑 색깔 폴로 셔츠를 입고 딱 요 백을 들고 나갔는데 그날의 그 코디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들어오는데 좀 쓸렸나? 왜 이렇게 바지가 지저분해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가방에 딱 닿고 쓸린 부분이 진짜 그냥 점점 더 까매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 들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손이 좀 안 갔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레이스백이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버버리 가방이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 가방들이 꽤 있어서 좀 입문용 명품백으로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가방 디테일을 보시면 이쪽 커버를 그냥 잡고 이렇게 열면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그냥 박스백 형태처럼 이렇게 뻥 뚫린 디자인이라서 수납력도 괜찮고 이 그레이스백의 디자인 자체가 되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코디하기 되게 쉬운 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랑 똑같은 이런 디테일만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가방은 진짜 추천을 하고 싶은 가방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정 색깔, 약간 그림자 같은 옷을 입을 때만 들고 나갈 수 있는 가방이라는 점. 그리고 다음 가방은 제가 비교적 좀 자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매치스 패션에서 구매를 했었고 짠! 바로 발렌시아가 모터백입니다.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한 양가죽 소재의 가방이고 이렇게 끈 부분에 로고 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모터백을 구매를 했는데 발렌시아가가 예전에 비해서 그 브랜드 무드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니멀하고 좀 스포티해진 그런 브랜드 무드에는 뭔가 맞지 않은 클래식함, 약간 한물, 두물, 세물 간 그런 가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도 발렌시아가 하면은 모터백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터백을 구매를 했던 거고 제가 전에 좀 힙하고 그런 시크한 그런 스타일을 되게 주로 입었었는데 그런 스타일에 되게 잘 붙었던, 잘 어울렸던 가방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 들고 다녔고 사실 이 디자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뭐 기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가방 가죽 질감이 되게 쭈글쭈글하고 좀 빈티지한 느낌이 섞여 있어서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좀 막 들고 다니자 하면서 되게 막 들고 다녔는데 저 되게 이거 잘 들고 다녔나 봐요. 이쪽 끝부분 모서리 해짐도 없고 좀 유일한 기스라고 한다면은 여기 앞쪽 부분. 약간
손을 좀 긁히듯이 좀 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터백도 사이즈가 되게 여러 사이즈가 있거든요. 미니한 사이즈도 있고 제가 구매한 스몰 사이즈도 있고 조금 더 큰 뭐 라지 사이즈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팩트랑 립이랑 휴대폰 정도만 들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제가 구매한 스몰 사이즈가 딱 적당하게 여기저기 되게 매치해서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모터백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싫다면은 사실 다 뗄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뗄 수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 거울 달려있는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주렁주렁 달랑달랑거려서 집어넣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이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가죽이라서 크기 대비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뭔가 카메라나 삼각대 이것저것 다 챙겨서 나가고 싶은데도 뭔가 멋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챙겨 들었던 가방입니다. 뭔가 지금 구매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가방도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 가방이라서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가방은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가방이죠. 마르지엘라 WOC, 그러니까 체인 월렛이라고 불리는 이 가방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전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애초에 가방으로 분류되는 제품이 아니고 지갑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수납력도 진짜 떨어지고 뭔가 가방으로서의 그런 무게감? 그런 건 사실 없는데, 오히려 저는 이 마르지엘라의 되게 미니멀한 바풀 감성이랑 이 체인 월렛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방을 요즘도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오히려 날이 풀리고 봄, 여름이 되면 더 자주 들 것 같은 그런 가방이거든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너무 전 영상들에서 언급을 많이 하고 보여드렸던 제품이라서 수납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 앞쪽 부분에 카드 지갑을 수납할 수 있고, 원래는 크로스로 길게 멜 수 있지만 저는 한번 꼬아서 이렇게 숄더백으로 짧게 메고 다니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질샌더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이것도 제가 매치스 패션에서 구매를 했던 가방이에요. 사실 이 가방이 질샌더에서 되게 인기가 있는 그런 디자인의 가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가방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접혀져 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렇게 주르륵 열리는 디자인인데,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가방 가죽이 유연하지가 않고 좀 단단하고 힘있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미니멀한 룩에는 잘 어울리는 가방이 맞는데, 쫙쫙 늘어나면은 뭔가 수납력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가방 크기 대비 수납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가방이고요. 사실 이 정도 크기감이나 뭐 두께감에 있어서는 카메라도 들어가고 지갑도 넣고 팩트도 넣고 립도 넣고 이것저것 챙겨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크기감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카메라 하나만 담아도 가방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수납력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나는 수납력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포멀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가방들 중에서 그렇게 막 추천을 하고 싶은 가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개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가방 2가지를 남겨뒀거든요. 일단 하나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이 고야드 생루이 백인데요. 저는 주변에서 고야드 브랜드 되게 괜찮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은, 고야드는 패턴 자체가 20대가 들기에는 약간 노티나는 패턴 같다, 뭔가 내 취향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고야드 가방을 구매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고야드가 제 마음에 약간 들어오게 된 계기가, 고야드의 미니 앙주 백이라고 요만한 작은 사이즈로 되게 이렇게 딱 포인트 되는 약간 좀 작은 장바구니 같이 생긴 그런 가방이 있어요. 제 나이 정도로 보이시는 분이 그 미니 앙주 백을 들고 가시는 걸 봤는데, 뭔가 이렇게 훅 들어온 느낌으로 너무 귀엽고 너무 포인트되고 너무 예쁘고, 패턴에서 오는 그 브랜드의 무게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니 앙주백이 크기감 대비 가격이 너무 높았고, 이 정도 돈을 주고 이렇게 디테일 없는 이런 가방을 살 수는 없다. 뭔가 이 머릿속에서 구매 합리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니 앙주백은 포기를 했는데, 제가 그 고야드 패턴의 멋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고야드 백을 사고 싶었어요. 이제 그렇게 찾아보다가 고야드 백들 중에서 가성비 갑이라는 요 생루이 백을 찾게 된 거죠. 애기 어머니들 기저귀 가방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이 겉부분이 PVC 천이라서 뭐 가죽처럼 관리가 필요한 그런 제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장바구니처럼 수납이 되는 가방이라서
짐을 좀 가득가득 챙기고 다니기 너무 좋은 그런 가방인 거죠. 이 생루이백에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GM 사이즈랑 PM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근데 가방이 이렇게 아래로 살짝 처지는 이 쉐입 자체가 PM 사이즈보다는 GM 사이즈가 훨씬 예뻤고 사실 이렇게 그냥 내려서 들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숄더백으로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숄더로 연출을 하고 싶으시면 더더군다나 PM보다는 GM 사이즈를 구매하셔야 좀 두꺼운 옷을 입고도 어깨에 숄더백으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PM 사이즈는 숄더로 맸을 때 너무 이렇게 좀 겨드랑이 아랫부분에 달라붙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겨울에 아우터를 입고 숄더로 연출하기에는 조금 여유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방 자체 무게감이 되게 가볍고 수납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기 때문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짐들을 다 챙기고 나가도 뭔가 어깨가 무겁다거나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실 인생 첫 명품백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뭔가 하나쯤 있으면은 너무 편리하게 손이 자주 가는 뭔가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외출하면서의 스트레스를 낮춰줬던 그런 가방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가방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샤넬백이에요. 이 샤넬 클래식백 미줌 사이즈 가방인데요. 제가 이 가방은 영상에서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코디컷으로도 좀 자주 등장했던 가방인데 사실 이 가방은 고민이 1%도 없이 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매년마다 가격 상승률이 높은 브랜드다 보니까 살 거면 좀 빨리 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구매한 지 이제 딱 1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생각보다 너무너무 자주 잘 들고 나갔고 제가 이 샤넬백 관련을 해서는 Q&A 영상에서도 좀 길이 있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클래식백의 디자인 자체가 사실 되게 이런저런 스타일에 다 코디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이라서 내가 좀 드레스업을 할 때만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편안한 캐주얼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또 클래식백을 사면서 제가 막 다른 가방을 사고 싶다 이런 무력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방도 디자인은 같아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꽤 있거든요. 캐비어 스킨도 있고 램 스킨도 있고 은장도 있고 금장도 있고 블랙 컬러도 있고 유색 컬러도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다 개인의 취향이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장보다는 은장이 조금 더 여기저기 매치하기 쉬운 느낌이 들어서 은장으로 골랐고 램 스킨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캐비어 가죽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샤넬백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샤넬백 언박싱 하는 영상에서는 되게 수납력이 나쁘지 않다, 수납력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사실 수납할 수 있는 수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샤넬 클래식백은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구찌 마틀라세랑은 완전 다르게 이 가죽의 힘이 되게 빳빳하게 느껴지고 쉐입이 단단하게 잡혀있는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커버를 열어도 이 중간 부분에 플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열고 수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납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고 이 부분마저도 가죽이 좀 힘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빵빵하게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한테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는데 만약에 수납력이 되게 좋은 가방을 찾으신다면 클래식 미줌도 생각보다 수납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하이엔드 브랜드 가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진짜 이 가방들은 좀 추천하고 싶다 하는 제품들을 추려보자면 일단 샤넬 클래식백, 호불호가 굉장히 클 것 같지만 이 고야드 생루이백, 그리고 이 루이비통 포시트 메티스 이 가방도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수납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께는 이 마르지엘라 WOC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네 가지 가방이 제가 갖고 있는 하이엔드 백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품입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린 가방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라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